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위클리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온테크,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 중국 칸시노 등 3개사가 일제히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네. 다음은 미국 코로나 확진자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실제 코로나19 감염자가 보고된 확진자 수의 최대 13배에 달한다는 미 보건당국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국내 치료제 개발 소식입니다.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 등 국내에서 정부 국책 과제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또 백신 개발이 한창인 상황인데요. 국내 대표적인 제약회사죠. 유한양행 윤태진 이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최근 제약 바이오 업계 동향을 보면 이 대형 제약사의 벤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한양행은 제약사들 가운데서 또 특히나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대형 제약사의 바이오 벤처 투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신약 개발에는 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호 간에 윈윈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 벤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임상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를 큰 회사로부터 받아서 예. 그거를 그런 추가적인 연구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큰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종류의 치료제 개발을 모두 다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투자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플랫폼 기술이나 아니면 좋은 파이프라인들을 상호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넓힘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사가 신약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바이오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현상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유한양행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회사 가운데 해외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도 있습니다. 미국의 소렌토 테라퓨틱스죠.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잠깐 전해주시죠. 예. 소렌토 테라퓨틱스는 샌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예. 코로나19 백신이랑 치료제와 관련돼서 많은 연구들을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결과들이 굉장히 좋다고 미국에 있는 뉴스 매체에도 여러 번 등장을 했었고요. 지금 아마 빠르게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주목할 만한 업체에 있다면 투자하고 계신 회사 중에 있다면 소개해 예, 주시죠. 유한양행이 투자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선은 앞서 말씀하신 소렌토 회사랑 유한양행이 합작을 해서 만든 조인트 벤처가 있습니다. 네. 이뮤노시아라고 2016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예.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뮤노온콜로지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회사는 GI 이노베이션이라고 GI 이노베이션은 주로 융합 단백질을 만드는 회사로요. 예. 항암제 그리고 뭐 알레르기 관련된 치료제를 아주 잘 만들고 아주 최근에 유한이 그 중에서 알레르기 치료제를 도입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다양한 회사에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투자만큼이나 또 기술 수출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2018년도에는 얀센에, 2019년도에는 길려드 사이언스와 이 베링거 인겔하임의 서로 다른 신약 후보 물질을 각각 기술 수출을 했는데 이 신약 개발에서 이 기술 수출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후보 물질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그 물질을 도입한 회사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니까요. 예.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신약 개발은 상당히 길고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경제적인 수익으로 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기술 수출을 함으로써 그 시점을 당겨서 그 시점부터 계약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일스톤들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변환되는 시점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술 수출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 개발의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이 원료 뭐 수급 문제랄까 좀 신약 개발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떠신가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 연초부터 여러 대책 회의도 하고 했었었는데요. 네. 원료 그 의약품도 수급이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임상을 하고자 하면 그쪽에 있는 허가기관과 여러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 네. 미팅 자체가 캔슬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예. 그다음에 임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상약을 배송을 해야 되는데 예. 배송하는데 공항에 묶인다든지 그다음에 그거를 운송해주는 그 회사들이 문을 닫아서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었겠네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환자를 등록해서 진짜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그 환자들이 자유롭게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지역적으로 셧다운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예. 쉽지 않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신약 개발에 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또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좀 회복이 될 걸로 기대를 해보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좀 그 신약 개발 좀 포트폴리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항암 치료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사 질환, 특히나 비만, 당뇨, 그다음에 내시 치료제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분야를 확장해서 중추 신경계, CNS 쪽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처음부터 이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으로 신약 개발은 주로 항암제 개발에 집중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치료제가 뜨고 있는데 앞으로 신약 개발 동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감염병 이후에 여전히 항암이나 대사나 감염병이나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새로운 분야가 있다면 앞에서도 언급한 CNS, 그러니까 뇌질환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노화와 관련된 연구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CNS 관련된 것도 노화의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점점 더 그 범위가 나이가 먹어서 100세 시대가 되더라도 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쪽으로 제약회사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신약 개발 트렌드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요. 이사님께서 대학에서 신약 개발 연구를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 이동을 하신 건데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대학과 또 기업에서의 연구 차이가 있다면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대단히 기초적인 연구를 중점으로 해서 좋은 논문을 내는 게 주 목적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제약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안전성이나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그 시스템화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신 제약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약을 시장에 그리고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안전성이나 그다음에 임상에서 얼마나 유효성을 낼지에 대한 동물 실험 좀 더 꼼꼼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대형 제약사의 자본과 이 벤처기업의 창의력이 만나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제약업계의 새로운 그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한양행 윤태진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